자, 공부해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금요반은 그 46번째 배임은 어떻게 하는가. 이 배임이란 것은 전에 우리가 임서는 우리가 책 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형임이고, 둘째는 의임이고, 세 번째가 배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형님은 형태를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비첩에서 형태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형임이고, 이 형태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뭐 큰 데가 있다 이랬을 때 얘 모양 보고 우리 그 초상화하고 좀 틀립니다. 초상화도 우리가 사람 얼굴 다 뭐 비슷하지만 보면 다 분위기 틀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요것도 이 형임이란 것은 요 글 형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생겼을 때 요 붓을 어떻게 운용해야 요 형태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공부하는 게 형임입니다. 우리 법첩법 공부할. 두 번째는 의임이란 것은 이 사람은 어떠한 분위기로 이 사람 글 쓰느냐. 즉 말해서 똑같은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산을 그리되 어떤 사람 여기다가 취를 이상히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암을 줄 것이고, 이런 것이 그 하나의 이 산을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 틀린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걸 보고 해도. 그래서 그것이 의임이고, 배임이란 것은 우리가 법칙을 보고 공부해 가지고 이제 공부 충분히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방식대로 그것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배임이에요. 어제 이제 46번째 배임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어제 이제 금요반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토요반은 여러분들은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조금 도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지백수억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 바둑을 보면 됩니다. 바둑 두는데 우리 흑백이잖아요. 흑을 먼저 놓고 백을 어디 놓을 것인가? 그걸 뭐 포치라고 그러대요. 어떻게 포치할 것인가? 그게 이제 바둑의 묘미잖아요. 우리 글씨도 똑같이 하선지 백이잖아요. 붓은 먹을 갖고 찍으니까 흑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알맞게 아름답게 잘 나오는가, 이걸 이제 지백수억이라 그럽니다. 즉 백을 알고 흑을 지킨다 이 얘기죠. 자, 읽으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백수억이란 서예에서의 분포를 비유한 말이다. 우리 분간포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간포백, 이게 이제 그 동안배기가 얘기한 말인데요. 즉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백수 똑같은 거예요. 백을 보고 흑을 놓는다 이 얘기예요. 이걸 이제 주로 예서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예서에서 분간포백이라면 어떻게 여백을 알맞게 나누느냐, 이 말이 이제 이게 지백수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서예에서의 분포를 비유한 말이다. 백은 먹물이 없는 여백인 빈 곳을 말하며 흑은 먹물이 있는 곳을 말한다. 달중강은 서벌에서 먹물이 묻어 있는 것을 헤아려 경계를 이루고 여백의 깨끗한 것으로 배치를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글 쓸 때 자꾸 여백을 보라 그러잖아요. 자꾸 여백을 보라는 이 까닭입니다. 왜? 여백을 봐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마 붓을 자꾸 볼 거예요. 붓끝만 자꾸 요래 쓰면은 붓끝만 볼 거예요. 다음 쓸 때도 붓끝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여백을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쓰더라도 이 칸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 쓸 때 어느 방향 이 여백을 본다. 이 여백. 이 여백을 보고 쓰고, 다음 이거 이쪽 할 때도 이 여백, 양쪽 여백을 보면서 해야 글씨의 중심도를 잡아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백을 안 보고 분만 쳐다보면은 글씨 형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요. 전체의 배치 상황을 보면 지백수억은 매우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물론 전체의 글자와 글자, 행과 행 간의 섬김과 빽빽함이 적절하고 좌우로 돌아봄이 있고 상하가 서로 호응하고 정신과 기맥이 관통하여 아름다움과 강렬한 예술감이 있어 감상자들로 하여금 무한한 맛을 느끼게 하며, 먹물이 있는 곳에서는 정신과 풍채를, 먹물이 없는 여백에서는 의취를 느끼게 하며, 이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 지백수억을 알아야 하는 관건이다. 야, 이거 보세요. 자, 물론 전체 글자 이제 행과 행간의 성김 빽빽함이 적절하고 뭐 좌우로 돌아보면 있고 상하 서로 홍하고 정신의 기미 관통과 아름다운 강 예술이 있어 감상자들로 하여금 무한한 맛을 느끼게 하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워야, 글 써놓은 게 아름다워야 감상자들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하지. 그냥 뭐 형편없으면 누가 그 탄성을 지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물이 있는 곳에서는 정신과 풍채를, 이게 뭐냐면요. 참 이게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제 먹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이 먹물이 있는 곳이고, 먹물이 있는 곳에는 정신과 풍채를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수련을 해야 이 맛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먹물이 없는 여백에서는 의취를 느끼게 한다. 의취는 뭐냐면은 제가 우리가 만약에 그 구궁지를 이래 썼을 때 이걸 우리 집을 짓는 데 같으면 땅 같으면은 여기에 글자를 넣을 때 내가 이 글자가 몇 평을 차지하고 어떻게 해야 이 마당도 나오고 옆에 정원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이것이 이제 의취예요. 근데 이만한 땅덩이에 그냥 사람이 이만한 크게서 뿌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러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 글씨를 쓸 때 요 칸 안에 내가 어떤 크기를 넣을까, 그것이 정하고 해야 그 먹물이 있는 곳에는 정신과 풍채가 나오고 먹물이 없는 여백에서는 의취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 청시대 서예가 등성현은 항상 여백을 고려하면 기이한 정처가 생긴다라고 했다. 아까 얘기한 그 도안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예에서 여백의 묘경인 것이다. 한 폭의 아름다운 서예 작품에서 종종 서예 운필의 흔적은 정신이 깃든 풍채를 드러내며, 또한 여백은 정신적인 뛰어남과 깊은 맛을 엿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흑과 백, 허와 실의 정상적인 처리 방법을 타파하여 붓이 아직 정신적인 존재에 도달한 적 없으며 붓이 또한 기에 도달한 적 없다는 절묘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 여기 말이죠.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서예가 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그냥 흰종 위에 글을 써, 그게 서예 아닙니다. 서예는 다른 세상에 있어요. 정말 딴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세상? 참 말로 여기에서 이제 읽어보세요. 이 종종 서예 운필의 흔적은 정신이 깃든 풍채를 드러내며 이 맛을 여러분 느끼게 된다 말이죠. 내가 붓을 했는데 그냥 종이 위에 까만 거 칠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이 붓을 운필하면서 내 영혼이 거기에 깃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얘기고, 붓이 아직 정신적인 존재에 도달한 적 없으면 붓이 또한 기에 도달한 적 없다는 절묘한 경지.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냥 막연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첩 보고 임사하는 단계지만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붓을 들고 쓸 때는 딴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냥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우주 만상이 이 붓 끝에 존재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공부를 좀 깊이 하게 되면은 내 영혼과 자연이 합일되는 경지를 느낍니다. 그 자연과 합일되는 경지를 느껴야
부시 운필할 때 그 오묘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 경제를 참 맛봐야 되거든요. 그게 1차 관문이 이제 중봉입니다. 그 1차 관문이. 여러분들 중봉은 정말 꼭 느껴야 됩니다. 중봉. 이 중봉 그냥 우리 뭐 이래 그 핵 가운데로 부시 이래 가운데 이게는 그 이론적인 중봉입니다. 이거는 그 이론적인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중봉은 뭐 어떻게 왜냐면 뭐 이걸 설명하려면은 뭐 한 있어야 되는 교과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막연히 야, 이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봉은 이론상은 붓끝이 뭐 핵 가운데로 가는 게 이건 중봉 그건 이론상입니다. 이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고 몸에서 체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험하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 몸은 뭡니까? 그냥 이거 육신 살덩거리지만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데 즉 내 영혼이 체험하는 중봉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걸 빨리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맨날 먹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칠을 없으니까 어쨌거나 알겠는데요. 말씀으로는 알겠는데 예. 부시 아직 정신적인 존재에 도달한 적이 없으면 부시 또한 기회에 도달한 적이 없다. 이 알 뜻도 같고 모를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중봉, 함축하면 중봉이라 해도 또 중봉은 그냥 몸이 느끼는 거하고 정신이 느끼는 거 다르다. 느끼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 추상적이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딱 그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똑같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물론 이제 안 마신 분도 있고, 커피 마신 사람, 우리 같이 커피 마신 사람들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커피 맛을 알겠습니까? 이러면 커피 마신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 말 필요 있나? 아무 말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커피 안 마신 사람한테 설명하려면은 그래서 바이블 66권이 필요했고 8만 대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맛본 사람은 그냥 커피 맛 아니면 고기 끄덕끄덕 끝이에요. 더 설명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마신 사람한테 이 맛을 설명하려니까 바이블 66권이 필요했고 8만 대장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말이야 색깔이 까맣고 거기다 뭐 설탕 넣으면 어떻고 거기다 퍼린 넣으면 어떻는데 그 맛은 말이야 뭐 또 비율을 들어갖고 맛하고 비슷하고 뭐 비율 들어 맛 비슷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알아듣는데 또 한 사람 못 알아들어. 또 이 사람한테 또 이거 또 설명하고 또 딴 사람한테 또 설명 그 사람 또 못 알아들어. 또 다른 거. 이게 8만 대장이에요. 체득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많이 고민하면 돼. 많이 고민하면 돼.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 날 아이고 참 그래서 그럽니다. 옛날에 도인한테 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도 깨달기 쉬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워 이러거든. 세수하면 당연히 코 만지는데요. 그래 사람 지금 바로 자네가 말한 그게 바로 도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체험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 커피 맛 아느냐 이 말밖에 못해요.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커피 맛 같이 먹은 사람이 고기 끄덕끄덕하고 끝나지만 안 먹은 사람한테는 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서예와 해와의 이체는 서로 통하며 해와는 우리 그림입니다. 먹물이 없는 여백에는 정신적 묘경의 경지가 있어야 하며 참 기가 막히죠. 허한 가운데 사물이 존재하고 있어 공허함을 주지 않으니 이른바 허한 것이 바로 실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먹물이 닿은 곳은 허한 핵의 의의가 있어야 하며 실하지만 답답하지 않고 영묘함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실한 것으로 허함을 구하는 것이다. 참 돌을 닦아야 돼. 예, 이겁니다. 이게
어느 분야든지 이 그 최고의 경지는 이런 경지를 경험해야 내가 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허와 실과 허는 한 몸이잖아요. 참 우리는 인간이 이 눈을 우리가 육안이라 그래요. 몸의 눈. 근데 육안이 있고 해안이 있어요. 해안. 여러분들 육안 육안이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아니까 마음심이 들어가요. 이거 해안 그죠? 해안 있고 그다음 심안이 있습니다. 자, 육안은 우리 육체의 그냥 눈이에요. 해안은 지혜로서 얻는 눈이에요. 심안은 내 영혼에서 나오는 눈이에요. 그걸 틀려요. 우리 이래 보는 건 이거는 그냥 육안이에요. 육안이에요. 육안과 해안과 심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심안의 경지에 가면은 이 세상 다 보인다 하잖아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글 쓰는 거 육안으로 쓰는 것이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해안의 눈으로 글씨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더 가면 이제 심안으로 글씨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맨날 글 쓰는 거 그냥 뭐 쓰면 되지. 그거는 제가 늘 그거는 종이의 먹칠일 뿐이지 서예는 아닙니다. 서예는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허와 실과 허가 한 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허공이라잖아요. 허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허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빈 곳이 꽉 차 있잖아요.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빈틈없이. 물고기가 물에 노는 게 우리 여기에 노는 거 똑같은 입장입니다. 물은 지금 물속에 놀아도 우리하고 산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방해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도 여기 뭐 산소 속에 있어도 아무 방해 없이 살아가냐 똑같은 거예요. 그게 허와 실과 허의 관계를 이거구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아는 방법이 뭐 계속 쓰면 되는 겁니까? 이런 글을 자꾸 읽어서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읽어갖고는 그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저기거든요. 제가 늘 말씀하는, 만약에 이제 제가 그 불교 용어로 들어서 미안한데요. 그 선교라 하거든요. 교와 선. 우리 선은 선교가 한 몸이거든요. 이건 이론, 이거는 실체거든요. 실기거든. 근데 우리 서예도 죽으라 쓴다고 되느냐? 그거 가능합니다. 또 죽으라 읽으면 되느냐? 그것도 가능한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기와 이론이 어느 날 한 몸이 되는 걸 딱 느껴야 돼요. 이 말이구나. 내가 한의를 썼는데 한의를 써도 그 얘기구나. 이 책 이론에 하는 것을 그것이 체득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뭐 실기를 뭐 하는데 뭐 이러면 된다. 이론인데 몸이 또 안 따라줍니다. 근데 이론도 알고 이 하는 법도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어찌되면 그건 이제 반복 학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반복 학습하다가 어느 날 하다 보면 이 이론 책에 있는 거 이제 실고 이 얘기 그 얘기구나. 그게 그때 이제 회통이라 그래요. 그게 회통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다 보면은 이제 모든 걸 그 이제 만법기란 말이 있거든요. 만법길.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 하나가 만법입니다. 또 역을 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다 보면은 이제는 모든 게 이제 다 하나로 알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게 이제 중봉을 아는 날이에요. 이거였구나. 이제 무릎을 탁 칩니다. 그네 고개 끄덕끄덕 할 날이 옵니다. 그러기는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저 한번 듣고 보고 예.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그만이다. 예.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결국은 이거 한 번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해봐야 된다. 그러면 예.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지지. 그건 맞습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해놨다. 결국은 많이 해.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 득도하십시오. 자, 마지막 거 이제 풍부한 경험이나 기법에 능숙한 서예가는 지백수의 묘경을 탐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오잖아요. 물론 초심자가 그 오묘함을 금방 깨달을 수 없겠지만 다만 글씨를 쓰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점을 생각한다면 멀지 않아 익힐 수 있고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멀지 않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늘. 그냥 생각 않고 가면 평생 가도 모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알면서 그 초심자가 금방 오면 깨달을 수 없겠지만 다만 글씨를 써 언제 어디서 이 점을 생각한다면 멀지 않아 익힐 수 있고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깨달았어요? 글쎄요. 제가요, 88년도에 무릎을 쳤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서울에 제가 공부하러 그때 제가 서울 언산에 공부하러 올 때 이제 88년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때도 수업을 3월달 첫 수업을 했는데 3월달 매주 화요일부터 수업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여름일 거야. 8월달인 걸 거야. 강남에 전시장 이름 내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전시장에 그 명청대 중국 명청대 그 진본 전시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때 이거는 여담입니다. 제가 그때 가는데 그거 보려니까 이제 우리 수업 마치고 가니 벌써 이제 문 닫고 이제 하룻밤 더 자고 인사동에서 잤어요.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가려니까 택시를 못 잡은 거예요. 가는데 그러니까 밑에 이제 호산관 이 관장이 그 뭐라 그럽니까 저와 자가용 나가시? 네, 예, 나가시 있었잖아. 자가용을 불러주더라고, 나가시 그를. 그래, 그거 타고 갔는데, 전시장에 이제 쭉, 이제, 근데, 저는 그때 중국도 안 가봤고, 제가 중국을 처음 가는 89년도 갔거든요, 중국에. 수교가 우리 91년도 됐죠. 그래, 이제 수교 되기 전에 갔는데, 우리 그때. 중국 정부 초청을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 유명합니다. 그래, 중국 정부 초청으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서예계 처음으로 중국 방문했어요. 그래, 중국 그 문화부 초청이니까 하여튼 그 대접 엄청 받았고, 그때 우리가 32일을 여행했습니다. 중국 전체를 다 돌았어요. 32일 동안을. 그것도 공항에 딱 내리면요, 그 성장이 마중 나왔어요. 가는 데마다. 성장이 마중 나오고, 성장이 그날 저는 만찬을 베풀고, 그래, 쭉, 그때 27개 도시를 갔어요. 27개 도시. 중국 그 전역을 다 돌았어요. 그래,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제가 진품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청나라 때 그 이병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특이해요. 그 양반 작품에 서가지고 이래 보는데, 내리끄는 핵, 쫙 내리끄는 핵, 그 눈이 딱 꼽혀갖고, 나 그때 이제 처음 춤을 췄습니다. 거기서. 하도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시 하는 뭡니까. 대관 한 양반이 오더니 왜 그러냐고. 어디 갑자기 아프냐고. 그래, 그 양반도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인들이 화련 대우한다 그러나? 도를 깨달으면 춤춘단 말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 다음에 여러분들 중봉을 하면 어떤 경지에 오냐면요. 이 법첩 보면 다 보여요. 이 양반이 누군지까지 보여요. 어떻게 쓰는지가 다 보여요. 신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의심이 없는 거야, 이제. 어느 법첩을 봐도, 이렇구나. 그러면 붓을 딱 대면 그대로는 운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안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보림한다고 그럽니다. 보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계속 채워가면서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와서 마음 딱 먹은 게 평생 임선만 한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평생 법천만 보고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 뭐 출판만 한다면 그냥 붙들고 아무 데나 써내고 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작품 할 때는 여러 번 쓰지 말고 한 번 쓰고 치우라는 게 정말 여러 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 맨날 공부합니다. 공부하다가 그 뭐 작품 쓰고 그 붙들고 쓰면 끝이에요. 그게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임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대신 그냥 하면 안 되고 늘 퀘스천마크를 좀 붙여야 됩니다. 이게 왜 이래 해야 되지? 이건 왜 이래 됐을까? 저래 됐을까? 하고 늘 할 때마다 퀘스천마크를 붙여야 돼요. 이 핵이 왜 이래 갔지? 이 핵은 왜 이래 됐지? 이래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서서히 거기 이제 저거 있거든요. 백척간두 진일보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는 말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 나온 게 나무 끝에 이래 하는데 요 끝에까지 올라갔는데 더 나 여기서 한 발 내디뎌야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 한 발 내디디면 떨어 죽는데 벼랑 끝에 딱 여기 있는데 여기 와서 여기 딱 벼랑 여기 섰습니다. 한 발을 내디뎌야 살 수 있다고 한 발 내디디면 떨어져 죽는데 이거 어쩌냐 이 말이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절체절명까지 가야 됩니다. 뒤에 하다 보면요, 이건 많이 웁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고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럼 어쩌게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어야 되고 답이 없어요. 그래 저 부산에 몇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하다가 안 되고 한밤에 전화 오세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이 뭐 있겠어요? 그럼 좀 더 하면 될 텐데 이러고 막 끝내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운날을 알고 나면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중복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밥 먹기보다 쉬워. 아니, 술 마시기보다 쉬워. 이 중복 아는 게.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그 중봉 알아가지고 뭐 지백수 이런 것도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래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뭐 답 있습니다. 선생님은 입문을 붙잡기를 언제 잡았습니까? 몇 년도에 잡았습니까? 저는 우리 뭡니까 오래됐습니다. 할배 밑에부터 제가 6살 때부터 붙잡았으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럼 몇십 년 했네. 88년도에 느꼈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제가 군에 가서 제가 군생활 하면서 저거 다 썼으면 상장 제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은 다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20세로 봅시다. 20세라도 88년도면은 제가 88년 37생 그랬어요. 37. 20년은 해야. 쟤는 좀 둔하고. 20년은 해야. 그런데 3년 하면 뭐 자기 길 간다는 거 그 말자 큰 말씀이야.